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의 재롱동이 배종찬입니다.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그러니까요. 소장님은. 예. 네. 근데 근데-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 완전 어울리죠. 정치 왜요? 외교.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본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분석하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봐요 그러면. 침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건 네. 나도 말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주말에 화기애애할 수 있는 것이 미리 제가 청기를 누설하잖아요. 네네.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자, MBS 여론조사를 보시고 이건 뭐야?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 주만 더 기다려 보시라. 이번 대선은요. 다음 날 변하고 그 다음 날 변하고 선거 당일 날 변해요. 이걸 우리 쇼미더 민심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선 다릅니다.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미국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포수입니다. 양키스에서도 활약을 했고 네. 또 보스턴 레드삭스로 가서도 활약을 했더니 여기 봐라. 여기 배라.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네. 다음 주 민심 또 변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얘기는 근데 뭐 본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했고 수많은 평론가들이 다 하고 있는 아니, 얘기잖아요.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1년 거짓말하지 전부터. 마세요. 우리 1년 전에 이 방송 하지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장님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게 또 좀 되게 급박하고 긴장감이 넘치고. 그럼요. 예, 뭔가 희망이 생기고 막 그러네요. 지금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맞아요, 다음 주면은 맞아요. 이제 수요일까지만 실시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 공표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조사 결과는 개표가 될 때까지는 자 묻어둔다.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는 발표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그 마감되기 전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매우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그렇죠.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지지율 추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은 와, 이거 매주 너무너무 우리가 놀라워요. 소개해드리는 예, 자, 설명 어떤 좀 해주세요. 예. 마치 항아리처럼 그러네요.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거든요. 마름모 오른쪽에 있는 마름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2월 2주차, 3주차, 4주차. 그러니까요. 35, 35 붙었다가 네. 40, 31을 딱 떨어졌다가 이제 35, 다시 붙은 37까지 거예요. 붙었네요. 네, 근데 깻잎 이게 추세요? 추세라니까요. 깻잎 반의 오, 반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윤석열 후보가 네. 39%, 이재명 후보 아, 37%, 안철수 후보 9%, 네. 심상정 후보 3%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조사도 비슷한 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구나. 그런 이유는 이제 단일화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네. 뭐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런데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완주합니다. 단일화 못한다. 더 이상 그랬죠, 답이 이제. 안 옵니다. 네네. 못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국면이 변하는 겁니다. 월요일 뭐가 있었습니까? TV 토론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식 거래 더 안 했습니까? 했죠. 벌기도 하고 뭐 좀 당연히 손해 했죠, 보기도 제처가.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했죠, 제처가 그랬죠. 예. 지난해 10월달에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선수에게 맡긴 계좌가 더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개미 투자자들은요 대체로 2030 세대입니다. 아니 우리도 못하는 공매도도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 아우, 뭐야? 이거 있을 이렇게 수 되는 없는 거죠. 일이에요. 맞아요. 바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이번 대선은요 뭐가 계속 나옵니다. 샘물 같아요. 정치는 샘물 아니야. 네, 정치는 네, 샘물 네, 콸콸콸 계속 나온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막 격차가 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그렇죠. 하냐 마냐 이거 앞에 포진해서 질문을 들어가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전부 다 참여하지 않아서 문제였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주말에 오늘 토론회 하고 주말에 또 다시 단일화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또 역시 단일화를 문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또 돌리겠죠. 아니 이번 주에는 이제 안 안 돌리죠. 돌려요? 이번 주에는 이제 더 이상 단일화는 이슈가 이제 사실상 이제는 네. 약발이 다 했다. 약발이 다 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네. 단일화라는 것이 네. 아름다워야 돼요. 2002년 단일화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렇군요. 노무현 후보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전 받아들여요.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단일화를
시도를 한 것이고 네네. 그래서 2002년이면 11월 24일 네. 밤 자정에 네. 조사 결과가 열리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결정이 돼요. 단일 후보는 노무현 후보 이러면서 바로 정몽준 후보와 포차를 갑니다. 그렇죠. 포차를 가서 그렇죠. 공덕 포차인지 마포 포차인지 합정 포차인지 포차를 가서 러브샷을 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샥. 그런데 그때는 이미 샥. 표가 다 넘어온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에 정몽준 네. 후보가 철회를 한다고 해서 네. 노무현 후보 쪽으로 왔던 왜 그것이 중요한 게 내려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을 바보로 알아. 김종인 전 총괄 상임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어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참 판단 착오다 이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바로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네. 했던 지난 13일 한 방송에 나가서 바로 네.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네. 왜? 국민 경선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못 받아들여요.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뭐 단일화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더 이상 단일화를 해봤자 뭐 퍼센티지가 별로 바뀌지 않을 거다. 말이 없다니까요. 네, 왜냐면 말이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싫어도 그냥 싫어 이러면 되는데 워낙 싫어. 아이고, 진짜. 워낙 싫어요.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쇼미더 민심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격언까지 힐링 포인트까지 전달하는 배종찬의 쇼미더. 너무 누군가 싫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네. 다 자식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 그렇죠. 아빠 사랑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이 생깁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그냥 아무리 애들이 잘못해도 사랑이 한마디 하면 또 다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려. 녹는다니까요. 아, 세상에. 저도 그래요. 유산에 아이고 우리 딸 서영이 하고서 서명하는 게 부모예요. 아, 애 이름이 서영이에요? 아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준석 알았어요, 국민의힘 대표 알았어요. 뭐 다른 뜻이 또 네. 있고 여러 가지 또 알았어요. 전략이 있겠지 하지만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요. 게다가 당 대표라면 좀 그 위치에 맞는 처신을 좀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호남, 영남 지역벽이 무너진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는 적진에 가서 나를 찍어라. 니네가 그렇게 찍어봤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뭐 광주 쇼핑몰 얘기도 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대로 어떻게 좀 뒤집어지겠습니까? 좀 아니에요. 엄청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지역은요 네. 무너질 듯까지만 가는 겁니다. 아, 무너질 듯? 그런데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죠. 못 무너진다. 왜냐하면은 쇼핑몰 좋습니다. 무등산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네네. 신안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간 거 좋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통합 필요합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지만 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진영간 철저하게 뭉치는 결집하는 바로 프레임 전쟁, 바로 누룽지 대선이에요. 그래서 박 끌고서 끝까지 결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대선이 더 치열하고 역대 볼 수 없었던 대선이 되거든요. 물론 이전 대선에 비교하면 지역벽이 상당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 이전보다는. 지역 때문에 뭉치기보다는 네. 이번 대선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겨야만 되는 오징어 게임, 달고나 게임, 또 줄다리기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 지역 구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뭉칠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TK나 PK도 마찬가지다.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30% 돌파 쉽지 않아요. 네. 근처까지는 가겠죠. 아. 그리고 PK에서도 거의 40%까지 갈 확률도 있다. 네, 그런데 네. 그것을 뛰어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그동안에 배종찬 소장이 계속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여성 그렇죠. 투표심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제가 봐도 이번에 여론조사 표집 나오는 거 보면은 20, 30대 여성의 그 표집은 사실 되게 낮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반영된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50대 여성 얘기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씨 논란 관련해서 매우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반영이 된 곧 겁니까? 반영이 되죠. 곧 반영이 됩니까? 곧 반영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네네. 절대로 선거에서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면 분노하게 안 됩니다. 만든다. 왜? 20대 남자, 30대 남자가 결집한 것도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200만 원 올리고 또 분노한 거죠. 월급에 분노한 겁니다. 이게 겨우 우리가 학교 단절되고 학력 단절되고 이렇게 군대 와서 국방에 물어나는데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혐, 남혐, 뭘 한 게 있어? 젠더 이슈 갈등에 역할한 게 있어? 이러면서 분노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20대, 30대가 서서히 지금 표심이 변하고 있어요. 왜? 네네네. 아니 20대 남자와 30대 남자만 뭉쳐? 우리는 아닌 줄 알아?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표심으로 또 나타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아, 오늘 토론 TV 토론. 때문에 2차 오늘이요. 토론. 네.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3월 2일 토론보다는 오늘 더 많이 봅니다. 왜? 주제가 정치예요. 과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동안까지 네네. 이 구도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거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편할 수 있는 방법은 구도라는 용어로 쓰면 됩니다. 자, 선거는 구도예요. 선거는 구도다. 구도 아닙니다. 구도입니다. 그런데 자, 뭐가 네. 중요하냐면 네.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인데 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정치 교체가 중요한 거죠. 정치 혁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정치 뭐 했냐 이거예요. 코로나 지금 이랬 동안 정말 폭정할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그러면서 예, 해외에서 부재자 투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어떤 그래서 할까요? 정치 교체냐, 네. 정권 교체냐. 그거 이 두개 패러다임이 중에서. 변한다는 그 거예요. 패러다임을 물론 좀 받아들여요? 살짝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늦어졌다. 하지만 정치를 교체한 거예요. 이거는 정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왜? 정권을 그동안 계속 바꿔왔잖아요. 바꿔왔는데 달라졌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들도 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구도가 정치 교체냐. 이게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 중요하다. 안 후보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정치냐 정권 교체냐 네.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은 결국 30만 표에서 50만 표 이내로 갈릴 것이다. 사실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3만 표이기도 하는데 최종 득표 결과적으로는 정말 아주 이 약간의 차이로 희비가 갈리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데이터 전문가가 과연 어떤 분석을 해내는가 네, 그거 되게 깜짝 중요해요. 놀랍니다. 네, 해보세요. 저는 꽤 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 오히려 예. 여러 번 이거 되게 이거 배종찬이 틀린지 안 누가 틀린지 여러 번 해놔야 당선되는지는 돼요. 모릅니다. 꽤 그런데 표차가 날 수 있겠다. 자, 많은 사람들은 네네. 에이, 깻잎 반의 반장 차이야. 여론조사 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세대별 투표율을 몰라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네네.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참여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10% 정도는 마음을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샤이예요. 갈기갈기 샤이. 네. 하지만 또 우리도 말하지 않고 오영희 있어요. 진행자는 샤이가 아니라 샤방방방. 샤방샤방이잖아요. 샤방샤방으로? 저는 알았어요. 샤이 아니고 샤랄랄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네. 저는 이 10%가 어느 한 후보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아. 근데 전체 유권자의 10%면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예요? 300만 표. 맞네. 자, 저는 이번 대선이 네. 이번 대선이 제가 뭐 쪽집게도사, 부채도사, 네. 랄랄라도사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꽤 큰 표 차이가 난다. 꽤, 누가 이기는지는 꽤, 몰라요. 꽤큰 누가 표가 이기는지 난다? 알고 있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은 어. 97년 김대중 대 이해창, 2002년 노무현과 이해창처럼 수십만 표다?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큰 표 차이가 알았어요. 날 수도 네, 있다라는 그 얘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장동에서 뭐 남욱 변호사 얘기라든가 김하면 씨 얘기 자꾸 녹취록 보고서 이렇게 언론에서 끄집어내면서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지금 뭐 같이 친했다더라 이런 얘기 계속 이제 솔솔 피워내고 있고 하나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계속 녹취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녹취록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녹취록 대선은. 대전이죠. 자, 그게 변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둘 다 안 된다? 이번 대선은요. 안 이미 된다. 대장동에 대한 리스크만으로 어느 후보를 하고 말고 그게 아니. 이미 그건 표심이 다 가 있어.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야? MZ 세대 여성 중도층이죠. 그럼 MZ 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은 어느 쪽이든 다 지금 못 믿겠어. 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럼 투표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뭐 저기 문제가 있잖아. 네.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약발이 없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군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어. 그 놈이 누군지도 몰라. 그분도 몰라, 그 놈도 몰라. 그 녀석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녀석도 몰라. 이런 생각이 돼버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네네. 자,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남아있는 표심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다. 지금 우리 노영희 진행자께서도 공감하신 내용이 뭐냐면 자, 후보들은 이거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힘들었던 가정주부층, 당신들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네. 정말 화끈하게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낼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박미용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요. 맞나 얼마나 보네요, 진짜.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어머니 없이 우리가 있습니까? 그 알았어요. 30대, 40대 갓난아기부터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정말 네. 온 몸을 불태워서 우리를 키워줬던 그 가정주부 어머니. 알겠어요. 당신도 이제는 당신의 꿈을 꽃피울 때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길게하면 안 돼요. 자, 남아있는 대선 변수는 무엇일까요? 없다. 없다? 짧게 없다. 어머나, 없다. 없다. 그러면 현재 마음 먹은 그분을 사람들이 찍을 것이고 그렇죠. 부동층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층도 결정을 하죠. 누구한테 갑니까? 부동층도 부동층 움직이는 변수는 뭡니까? 부동층 움직이는 변수는 쇼미더니즘입니다. 아, 그런 얘기 말고. 하지 마요. 네, 정확히 뭡니까? 자, 마지막에 네. TV 토론에서 네. 누굴 조금이라도 더 믿을 수 있느냐. 네. 다른 변수 없습니다. 오늘 TV 이제는 토론이다. 믿음입니다. 오늘 TV 토론이 마지막 변수라고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변수가 없다니 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동찬 소장관의 인사 여기서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